어머님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지금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 하지만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떡해? 어머님은 모르셔. 우리만 조심하면 돼. 집이랑 땅 다 어머님 명의잖아. 이걸 처분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 제가 자는 사이 몰래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처럼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고 착한 제 아들이 이런 계획에 동참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들이 제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쌓아온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5세 김영희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벌써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나무들이 제 인생의 동반자나 다름없죠.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희 집은 마을에서도 꽤 큰 편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지었거든요. 지금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 그리고 귀여운 손주 지훈이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영희가 따뜻한 차를 끓여줍니다. 어머님,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환한 미소를 보여주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한 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죠.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 아들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영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있어요. 상추, 배추, 고추 같은 채소들을 기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영희도 가끔 도와주면서 어머님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라고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마을 친구들과 앞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순이 언니, 군이 언니와 함께 앉아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일들도 나누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집 앞 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가족들의 잠든 숨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나무에 나무잎들이 떨어지듯이 제 마음도 곧 떨어져 나갈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영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를 내어주면서도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차 드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미소도 전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민수의 행동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녁에 집에 와서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묻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피곤해서요.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둘이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대화를 뚝 멈추는 거예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 오셨네요 하며 애써 자연스럽게 굴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했어요. 민수가 외출하는 일도 부쩍 늘었습니다. 전에는 주말이면 집에서 지훈이와 놀아주곤 했는데 요즘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며 자주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간다 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제가 나타나면 급히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면서 말이죠. 누구와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지 궁금했어요. 손주 지훈이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제게 달려와서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조용히 이야기할 때면 눈치를 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이까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화기애애했는데 요즘은 조용했어요. 각자 밥만 먹고 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었고요. 마당에서 텃밭일을 하고 있으면 집 안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또 대화를 멈추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괜히 의심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순이 언니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일 없다고 했지만 속으론 답답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집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예감이 자꾸 스며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몸이 좀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영희가 이야기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요즘 워낙 신경이 쓰였거든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루판이 삐걱거릴까봐 발끝으로만 걸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거실 입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영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번이 기회야. 더 늦으면 안 돼.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떡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은 모르셔. 우리만 조심하면 돼. 집이랑 땅 다 어머님 명의잖아. 이걸 처분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망설이는 듯한 톤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몰래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나잖아.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실망하게 되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당신 정말 답답해. 어머님 연세가 얼마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지금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며느리를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영희의 말에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이런 계획에 동참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어머님께 서울병원에 검진받으러 가자고 해. 그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소랑 연락해서 매매 계약서 준비하는 거야. 인감도장 어디 두셨는지 알아내고.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해명할 거야? 영희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돈부터 손에 넣어야 해. 어머님도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들이 제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쌓아온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기상해서 세수를 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영희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평소처럼 말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처럼 굴면서 속으론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잘 잤다. 내색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평소처럼 엄마 아침 드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관찰해 봤어요. 영희와 민수가 서로 눈짓하는 것도 보였고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긴장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이제 보니 연기력이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지훈이만 평소와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하며 환하게 웃는 손주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까지 이런 가족 갈등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가 회사에 나간 후 영희의 행동을 유심히 봤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저 멀리 나가서 받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이 들렸어요. 아마 부동산 중개업소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영희가 나갔다 왔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고 했지만 장바구니가 손에 없더라고요. 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다 온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와서도 둘의 행동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설거지하러 주방에 가면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타나면 바로 대화를 멈추고요.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영희는 더욱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어깨 안마 해드릴까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가증스러웠습니다. 민수도 평소보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척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마치 죄책감을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영희가 제 방 정리를 도와준다며 들어왔어요. 분명 인감 도장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한다면서 이곳저곳을 뒤지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은행 금고에 넣어뒀다 거짓말했어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는 걸 봤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서류를 은행 금고에 보관하신대. 그럼 어떡해? 같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희와 민수는 가면을 쓴 모습이었다는 걸요.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던 거죠.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참 서글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먹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영희가 친절하게 대하면 고맙다고 했고 민수가 안부를 물으면 괜찮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제일 먼저 한 일은 마을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이었어요. 순이 언니와 분이 언니는 저와 오랜 친구거든요.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니들 상의할 일이 있어요. 언니들을 우리 집 앞마당으로 불렀어요. 민수와 영희가 없을 때를 골라서요. 차를 끓여놓고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라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분이 언니도 아이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 하며 철을 찼어요. 저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봐야 해. 라며 분이 언니가 조언해 주었어요. 순이 언니도 우선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자고 했어요. 역시 친구들이 현명했습니다. 다음 날 읍내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버스를 타고 혼자 나가는 일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영희가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봤지만 병원에 검진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재산 처분에는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공증을 통해 재산 처분 금지 유언을 남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기부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믿었던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우선 민수와 영희가 안심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뒤집는 거죠. 며칠 후 일부러 영희에게 말했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볼까 생각 중이야. 영희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알아보고 예약 잡아드릴게요. 라고 영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마 그 틈에 재산 처분을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서울에 며칠 다녀오려고 해. 민수도 좋은 생각이에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라고 했지만 표정에서 다른 속셈이 엿보였어요. 그 후로 둘의 행동이 더 바빠졌어요. 전화 통화도 늘어났고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아마 부동산 중개업소와 본격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마음껏 계획해봐라. 하지만 세상 일이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야. 나뭇잎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저도 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어요. 저는 민수와 영희가 완전히 방심하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영희야, 병원 예약 어떻게 됐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네,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요. 이틀 정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재산 처분하기에 말입니다. 그래, 고생한다. 정말 착한 며느리야 라고 일부러 칭찬해줬어요. 영희가 더욱 친절해졌어요. 어머님, 병원 갈 때 필요한 서류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미리 떼어 놓을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다니 뻔뻔함에 혀를 찼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어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영희 앞에서 연기를 했어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중요한 서류들 어디 뒀는지도 헷갈리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나중에 필요할 때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고맙다. 인감 도장이랑 통장 같은 것들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디 뒀는지 가물가물해라고 일부러 말했어요. 영희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영희가 또 몰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서류 위치를 알려주셨어. 정말? 그럼 이제 됐네. 병원 가시는 동안 모든 걸 처리하자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하지만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저는 몰래 마을회관에 갔어요. 그곳에서 사회복지재단 담당자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순이 언니가 소개해 준 분이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기부하시겠다는 거죠? 담당자가 확인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음 정했어요. 이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기부 의사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최종 서류를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담당자가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영희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마 부동산 중개업소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 가시죠? 짐은 제가 싸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민수도 일찍 퇴근해서 왔어요. 엄마, 병원에서 꼼꼼히 검사 받으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앞 나무를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훈이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없으면 심심해요. 순수한 손주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가방에는 정말 병원에 갈 것처럼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기부 서류 완성과 최종 실행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영희가 유난히 친절했어요. 어머님, 길 조심하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인수도 엄마,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다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나무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실제로 병원에는 갔어요. 하지만 간단한 검진만 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사회복지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할머님, 오늘 최종 서류를 완성하시는 거죠?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마음에 변함없어요. 기부 계약서를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집과 땅 모든 재산을 지역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지원과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쓰인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라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명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 재산이 쓰인다면 후회가 없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민수와 영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저는 미리 은행에 연락해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뒀어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가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뒀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거죠. 오후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은 어때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봐요. 응, 내일 오후에 결과 나온다고 해. 모레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답했어요. 민수가 그럼 푹 쉬세요.
라고 했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마을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언니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순이 언니가 정말 잘한 것 같아. 우리도 응원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민수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혹시 재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래, 조치를 취했지. 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영희가 말하려는 순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마 몰래 집과 땅을 팔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그날 밤 너희들 대화 말이야. 영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 너희들이 탐내던 그 재산 말이야. 순간 정적이 흘렸어요. 민수가 엄마 설마 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들은 모든 이웃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와 영희는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영희가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들이 이런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지.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인지 알아? 그들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와 영희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저희가 여기 있으면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라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사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가 어색했거든요. 지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어보니 아이는 저희가 데리고 가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훈이와 헤어지는 건 정말 아쉬웠어요. 할머니, 가끔 보러 올게요. 라고 말하는 손주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언제든 놀러와. 할머니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며 웃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서도 다뤄졌거든요. 사회복지재단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할머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독거 노인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뿌듯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나무는 더욱 붉게 물들었어요. 마당에 앉아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건 그들이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런 욕심 부리지 않겠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당연히 잘한 거야.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어떻게 참아라고 순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요즘은 텃밭 가꾸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 심을 채소들을 계획하고 씨앗도 준비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밤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별을 보곤 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법이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립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떠날 때는 떠나고 머물 것은 머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돈보다는 신뢰, 재산보다는 진심이 더 값진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지면 나무는 앙상해질 거예요.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